뭐야. There. Can't walk in the light, can't see in the light, right? We should have staked him out and left him for Sore. Stormbird! Stay still, you idiot! He hasn't come this far to get struck by lightning. 너무 무서운데? Alright. How, you idiot! Faster! 와, 되게 무서운데 이거? I'm not dying for a shadow carjacker!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적어도 올해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서 가장 신나는 제품입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제가 하드웨어와 함께 발매된 타이틀의 첫 소감 위주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에서부터 누가 봐도 플레이스테이션 VR2구나 싶게 컬러와 마감까지도 플레이스테이션 5의 디자인 정체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박스에서 본체를 꺼내는 순간 가볍다! 이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분명히 배터리 내장형인 스탠드얼론 기기가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 기기보다 더 편한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배터리 내장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로 더 무거운 무게와 목의 피로감, 그리고 사용 시간의 제약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동안 써왔던 이 VR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이 가볍다는 느낌이 상당히 반가웠어요. 가벼운 뿐만 아니라 착용감에 있어서도 안정성과 편안함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스코프를 통해 지지해야 하는 무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전면 헤어밴드 부분이 이마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절한 뒤에 후면의 헤어밴드 조절 다이얼을 이용해서 적정 수준의 압박감이 이마와 머리 전체에 고정할 만큼 전달될 때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프 전후 위치를 조절해서 눈과 렌즈 간의 간격을 조절하면 돼요. 즉, 스코프를 통해 눈 주위나 코로 가해지는 무게감이 아예 없습니다. VR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는 이 무거운 무게도 있지만 착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앞면 부분의 압박이 고통스러운 점도 큰데요. 플레이스테이션 VR2는 장시간 사용을 해도 앞면에 그 어떤 압박 흔적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게임하라는 배려가 너무 친절하죠?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 OLED 디스플레이가 눈 한쪽씩 각각 2000x2040 해상도고요. 주사율은 90Hz와 120Hz 모드가 필요에 따라서 전환되어 사용됩니다. VR 기기는 눈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해상력의 저하가 더 잘 느껴지는데요. 전작 대비 2배 이상의 해상도에 기존에 사용하던 VR 기기 비해서도 현저히 높아서 게임 경험에 있어서도 현장감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게임 장면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스코프 부분의 렌즈 조절 다이얼이 외부에 나와 있어서 착용한 채로 첫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지나면 손쉽게 최적의 착용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트래킹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쉽게 된다고 싶을 정도로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매번 고개를 돌리거나 컨트롤러 레버를 사용할 필요 없이 메뉴를 바로바로 선택하고 진행하는 게 가능해져요. 오디오는 기본 번들로 스테레오 이어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체에 완전히 고정을 해두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보관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가 되어 있어서 처음 언박싱한 다음에 한번 착용을 해두면 그냥 이대로 하나의 기기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이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VR을 착용한 상태로도 자연스럽게 그 위로 착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세대는 컨트롤러 트래킹용 카메라가 외부에 있었는데 이제 스코프 외부에 4개가 내장이 되면서 보다 손쉽게 설치를 하고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연결이 필요한데요. 기본으로 4.5m의 상당히 길고 두꺼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불안한 느낌은 없었어요. 다만 원활한 팔 동작을 위해서
케이블이 몸을 타고 뒤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여기에 진짜 재밌는 게 VR 헤드셋 자체에 피드백 모듈이 별도로 있어요. 이게 뭐 생각으로는 머리에 대고 진동을 준다는 게 좀 불쾌하고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툭 치는 느낌에 가까워서 실제 게임을 하다 보면 헤드셋 피드백이 작동을 할 때 뭔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나 위험을 감지한 그런 경험으로 느껴지지 이게 진동 모듈이 작동했다고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이 극적인 연출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전작 대비해서 컨트롤러가 완전히 싹 바뀌었죠. 트래킹 링이 손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되면서 더욱 정교한 손의 방향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 핑거 터치 감지가 되면서 어디를 물리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가위바위보 정도의 손가락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듀얼센스에서도 경험했었던 정확하고 다양한 형태의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가 어우러지면서 게임을 하면서 지형 지물을 만질 때, 물에 손을 담글 때, 활을 쏘려고 활 시위를 당길 때 모두 미세하게 다른 반응과 트리거의 저항이 손에 직접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감을 배가시켜요. 하드웨어를 그냥 종합을 해보자면 게임하는 데 있어서 보고, 만지고, 듣는 모든 부분에서 현재 가장 진보된 기술과 기능들이 전부 탑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예요. 결국 이 모든 하드웨어는 실제 게임 타이틀 내에서 어떻게 가상현실의 현장감을 더해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번들로 나올 만큼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VR2의 대표 타이틀인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일단 연출 측면에서 왜 VR인가에 대한 대답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어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작은 배를 타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호라이즌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돼요. 전작도 플레이를 해봤지만 이 세계를 실제 사이즈로 그 안에서 바라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고 만져보느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배를 따라 흐르는 강물을 만지면 손에 부드럽게 느껴지는 햅틱 반응이 놀라웠고, 아니 그동안 재료가 필요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몰살하고 다녔던 와처들이 이렇게 크고 무서웠나? 어떡해! 와 되게 무서운데 이거? 게다가 톨렉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진짜 저 발에 밟히는 건 아닌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산이 부르는 대로 열심히 산을 타게 되는데 중간중간 올라가다가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동안 이 안에서 플레이를 그렇게 오랜 시간 했는데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 이래서 VR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좀 멍하니 두리번거리고 그랬거든요. 제한적인 리소스로 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포비티드 렌더링이라고 아이 트래킹을 이용해서 주변 시야의 이미지 폼질을 크게 낮추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구현이 됩니다. 활도 처음 쏴보는데 나름 잘 맞는 게 아무래도 아이 트래킹까지 연동이 돼서 유심히 조준하는 곳을 보상해서 맞춰주는 거겠죠? 오히려 컨트롤러 쓰는 것보다 더 잘 맞아서 아 나는 VR 게임에 더 잘 맞나 보다 하면서 신나게 플레이하게 돼요. 호라이즌을 했던 입장에서 솔직히 에일로이가 주인공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편과의 스토리 측면에서도 접점들이 약해서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호라이즌은 사실 VR 게이밍 환경에서 가장 놀라운 가상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관으로서의 역할인 거고 게임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현장감 있게 체험을 할 수 있는지를 시연해준다는 측면에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2는 완전히 게임만을 위해서 디자인이 됐고 덕분에 현장감 넘치는 가상현실 안에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정도까지 그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VR 타이틀인 모스북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등등 VR2 출시와 함께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기존 타이틀들이 있고 또 그란투리스모 7과 같이 VR 지원을 새롭게 해주는 업데이트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처음 VR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기존에 산사를 받았던 타이틀 위주로 먼저 플레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처럼 아예 플레이스테이션 VR2에서 지원하는 아이 트래킹을 포함한 모든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이틀도 빠르게 확보가 되면 전반적인 VR 기기의 경험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이니까 이거 노는 거 아니고 일이니까 열심히 더 해보고 타이틀 소개와 추천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이건 진짜 꼭 해봐야 돼요. 이건 해봐야 알 수 있어. 진짜 이렇게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한번 해보는 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발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